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수스 박사의 동화책 유산이었어요. 본명이 테오도르 가이젤이었던 닥터 수스가 1937년에 첫 동화책을 출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 오래전 일이죠. 수스 박사의 첫 번째 동화책인 그리고 내가 뽕나무 거리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기까지는 27개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하며 어린이를 위한 급수기를 포기할 뻔했지만 1957년 모자 쓴 고양이의 성공으로 그의 인내심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수많은 거절에도 불구하고 수스 박사는 글쓰기에 대한 열정을 계속 이어갔고 결국 가장 사랑받는 어린이 작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닥터 수스 박사의 동화책이 지구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독특하고 기발한 글쓰기 스타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어린이와 어른 모두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채로운 사파와 기억에 남는 캐릭터는 많은 사람들의 어린 시절 추억에 남을 만큼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닥터 수스의 가장 상징적인 캐릭터 중 하나는 장난꾸러기 모자 속의 고양이입니다. 1957년에 처음 출간된 이 고전 동화책은 전 세계 많은 가정과 교실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모자 쓴 고양이는 우스꽝스러운 장난스러운 운율, 시그니처,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 모자로 유명합니다. 수스 박사의 책은 종종 중요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1971년에 출간된 더 로렉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무를 대변하고 산업의 파괴적인 힘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원더러의 탐욕에 맞서 싸우는 생명체 로락스의 곤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닥터 수스가 창조한 기발한 캐릭터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발한 성격과 외모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구현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친절입니다. 코끼리 후튼부터 그린치까지 닥터 수스의 캐릭터는 친절함이 항상 옳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친절이 종종 저평가되는 세상에서 닥터 수스의 캐릭터는 다른 사람을 동정심과 이해심으로 대하는 것에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닥터 수스의 캐릭터가 구현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는 인내입니다. 초록 달걀과 햄의 샘, 아이엠이나 모자 쓴 고양이와 같은 캐릭터는 결단력과 노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캐릭터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회복탄력성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수스 박사의 캐릭터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수니치부터 후빌의 후스까지 닥터 수스의 캐릭터는 모양, 크기, 색깔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르지만 모두 인간애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때때로 우리를 분열시키는 세상에서 닥터 수스의 캐릭터들은 우리가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축하하고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닥터 수스의 캐릭터는 대중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 캐릭터들 중 다수는 유명인사가 되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영화, 텔레비전 쇼, 심지어 테마파크 어트랙션으로도 각색되었습니다. 닥터 수스의 캐릭터가 남긴 유산은 그 캐릭터의 영원한 매력과 시대를 초월한 가치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수스 박사의 책은 아동문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소개하고 여러 세대의 독자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1950년대 닥터 수스는 모자 쓴 고양이, 초록 달걀과 햄 등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는 책을 쓰고 사파를 그렸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유머와 재치로 중요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다루며 어린이들에게 친절, 공감,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수스 박사의 독특한 글과 그림 스타일은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에도 아동문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초록 달걀과 햄과 한 마리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빨간 물고기, 파란 물고기를 출간하며 아동문학에 끼친 닥터 수스의 영향력은 196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전통적인 관념에 도전하고 유쾌한 언어와 환상적인 사파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또한 닥터 수스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독서를 더욱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평생 동안 책과 독서에 대한 애정을 키울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닥터 수스의 책은 어린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전통적인 관점에 도전했습니다. 1971년에는 환경보호와 기업 탐욕의 위험성을 다룬 더 로렉스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지구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독려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 읽히고 공유되는 사랑받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수스 박사가 1970년대 아동 문학에 미친 영향은 세서미 스트리트와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는 코너로 각색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닥터 수스의 유산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이어져 오, 당신이 갈 곳, 버터 배틀북과 같은 고전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험, 상상력, 갈등 해결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치고 큰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닥터 수스의 책은 호트는 누가 누구를 듣나, 크리스마스를 훔친 그림치 등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와 다채로운 사파로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는 인기 텔레비전 스페셜로 계속 각색되어 방영되었습니다. 닥터 수스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어린이 책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고정관념을 고착화하고 불쾌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작품 중 일부는 학교와 도서관에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그의 저서 그리고 내가 멀버리 스트리트에서 그것을 보았다고 생각하기 위해가 아시아 인물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여전히 인기를 끌며 오늘날까지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닥터 수스의 또 다른 작품 중 하나인 모자 쓴 고양이도 캐릭터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 닥터 수스는 더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고양이 퀴즈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의 전작들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1세기 초 수스 박사의 책 내가 동물원을 운영한다면은 아프리카 캐릭터 묘사로 인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는 과장된 입술과 풀치마를 입는 등 정형화된 특징을 가진 아프리카 캐릭터의 사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출판사는 이 책을 유통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은 닥터 수스의 다른 작품의 인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닥터 수스의 작품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은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이 책이 어린 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학에서 보다 다양한 표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스 박사의 유산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과 문화 유물 사이의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관계를 목격하는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수스 박사의 책은 지구의 문학적 지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의 작품을 둘러싼 논쟁은 인간 사회 내에서 표현과 포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강조합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객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